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온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던 개나리로 기억되던 봄이 이제는 황사의 계절이 돼버렸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알리는 긴급 문자가 연일 뜨고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오늘 4월 16일부터는 광주에서도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비록 벌금을 매기는 건 아니라 해도 자발적으로 우리부터 나부터 차량 이부제 동참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은 후세대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영화 속 이런 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허윤 변호사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4번째 영화엔 법이 있다의 주인공이 될 영화는 무엇일까요? 허 변호사께서 소개해 주시죠. 어른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거듭난 김수한. 지금까지는 조연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주연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보여준 영화 운동회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승희예요. 요즘 엄마, 아빠, 할아버지, 외삼촌에게 뭔가 비밀이 생긴 것 같아요. 아빠는 오늘도 출근한다고 나가셨는데 회사에는 없고요. 엄마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와요. 그런 적 없었는데. 외삼촌은 영화 일한다고 해서 촬영장도 데리고 가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고요. 할아버지는 애복심에 불타오르셔서 매일 같이 나가시곤 합니다. 저는 요즘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나 여자친구 기다린다. 먼저 갈게. 뭐? 우와! 실업 날벼락 아빠 철구, 봄바람 탑승 엄마 미순, 어쩌다 연합 할아버지 순돌, 열정페이 삼촌 윤석, 승부의 여신 딸 승희, 승부에 활활 타오르는 승희와 가족들의 좌충우돌 명랑질주 운동회. 아, 다시 봐도 재밌네요. 저도 영화 볼 때 정말 크게 웃었는데 이렇게 정말 신나게 웃은 걸로도 이 표값이 아깝지 않은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또 저를 이게 뭔가 유쾌하게 위로하더라고요. 허 변호사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영화를 접했을 때는 뭐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좀 묵직하고 그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 도입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아빠의 해고, 그렇죠. 예, 뭐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해고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바람, 이제 늦바람이 난 엄마 얘기가 네.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계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네. 용역 업체에 이제 취업한 삼촌, 그리고 어버이 연합이라는 사실 아버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그쪽에 이제 가담하게 된 할아버지까지 네. 이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적절하게 녹여낸 가볍지만 그리고 웃기지만 언제나 유쾌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그렇죠. 영화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이제 이 승희, 이 우리 김수한 양이죠. 이 부산의 공유의 딸, 우리 구남도 황정민의 딸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포스터도 그렇고 김수한 양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왜냐하면 벌써 뭐 대단한 천만 배우예요. 네, 구남도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 야 정말 얼굴은커녕 이름도 몰랐던 그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다 잘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도 허 변호사의 마음을 잡은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김수한 양은 이제 주연 배우니까 좀 그죠?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배우들 중에서 좀 꼽자면 저는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박찬영 씨. 굉장히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으신 캐릭터가 상당히 미묘한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영화 중간에도 나오지만 월남전에도 참전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 일꾼이라고 스스로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네. 해병대 복장을 입고 나와서 뭐 술을 드시기도 하고 한때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었는데 지금은 소외되고 이제 뒤편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으셨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연합이라는 그런 좀 이상한 단체, 죄송합니다. 이상한 단체에 좀 참여를 하게 돼서 네.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민폐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밉지 않게끔 미워할 수 없어요. 예, 그러하게끔 좀 연기를 잘하셔서 예, 독특하게 뭐 이제 감칠맛 나는 연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홍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뭐 진짜 여기 영화를 보면 독립영화계의 보석들, 또 연극 배우들의 내공,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작지만 제작비가 뭐 1억 원밖에 안 되는 영화지만 이게 이렇게 커 보일 수 있었던 건 이 좋은 배우들이 나오는 거고, 이들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조연을 맡았거나 이 뭐 작은 영화의 주연을 맡았거나 이래서 이렇게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역할의 박찬영 씨와 엄마 역할, 아까 허 변호사께서는 이제 늦바람이 봄바람이 났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같은 아줌마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랑 비슷해요. 가정에서 소외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세상은 가정인데 소외됐죠. 예. 거기서 소외되다 보니까 나를 알아봐주고 나랑 대화해주는 그 사람이 좀 이제 그리웠던 거죠. 그 엄마 역할의 이정비 씨가 사실은 대리 아빠라는 영화에서 이 딸과 아버지로 주연을 맡은 또 두 사람이 인연이 있고, 또 여기 아버지 역할의 양지훈 씨, 이 해고된 양지웅 씨가 이제 사실은 이 독립 영화에서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라인 PD도 하시고 프로듀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전체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연기가 나오고요. 이 외삼촌 역할의 이 최혁 씨가 사실 이제 독립영화계 꽃미남인데 여기 보면 이 엄마 이정비 씨를 그 쉼터로 이끄는 동네 언니가 나오잖아요. 그 언니 배우 이름이 김미경 씨인데 사실 이분은 이제 지금 지상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 이제 최혁 씨랑 김미경 씨가 바로 김진태 감독의 전작인 대회전에서 모자 관계로 그렇게 또 주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인연들 속에 만나서 또 이런 좋은 영화를 또 탄생시켜냈네요. 사실 영화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홍 기자님께서 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조금. 예.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이 영화를 직접 이제 만드신 감독님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지금 우리가 이 영화가 묵직하면서도 재밌다는 얘기는 누차 해왔지만 저는 이게 재밌는 이유가 나를 대입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그 영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면 어린이대로, 아줌마면 아줌마대로, 뭐 청년 세대면 청년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까지 나를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좋은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이나 단역까지도 잠깐 나오지만 그의 스토리가 다 설명되지 않아도 예상이 될 때, 그래서 각자가 정말 진짜 인생처럼 보일 때 그 영화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완성도도 높게 보이거든요. 예. 바로 근데 이 운동회가 예. 다 그 각자의 스토리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영화가 수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걸 해낸 칭찬하고 싶은 감독이 김진태 감독인데, 사실 김진태 감독은 공조라든가 뭐 아니면 마이 리틀 히어로, 그러니까 김래원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의 연출부 역할도 하면서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영화를 내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사실 김진태 감독의 데뷔작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잘 해나갈 거라는 게 조금 예상이 되긴 했어요. 그의 데뷔작이 황혼의 질주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골에 이 촌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손수 끌어요. 근데 옆집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샀네. 근데 경운기를 몰고 지나갈 때 이렇게 먼지 풀풀 날리면 이러고 서 있지 않고 달리기를, 그 경운기랑 질주를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재밌는 독특한 단편 영화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행보, 이 차기작이 사실 더 기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꼭 봐주셔서 한 관객 10,000명은 꼭 됐으면, 현재 지금 3,000명 넘어섰습니다. 4,000명 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억 원 예산을 들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저예산으로 이 정도의 영화를 뽑아낼 수 있다면 차기작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 전 잘해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비극이잖아요. 사실 여기 나온 사람들의 사연이. 그렇죠. 이거를 예. 희극으로 버무려낼 줄 안다? 이 연출력이 보통 아닙니다. 작품 얘기, 영화 얘기부터 싹 하니까 저 좀 어려워요. 빨리 본격적으로 법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빠 양지웅 씨가 연기한 한철구, 우리 철구 씨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아니 무슨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통보를 이거 받아도 이거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부터 답을 해드리면 통지문으로 해고를 하는 건 안 되는데요. 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고는 회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법원에 의해서 또는 뭐 노동위나 이런 데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받기 전까지는 일단 적법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해고 통지문을 보고 난 후에 사장님 방으로 그죠. 몰려 들어가서 막 뭐 그죠. 어쩌고저쩌고 시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예.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천천히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뭐 원래의 자리로 이제 복직이 되시거나 아니면 밀린 임금들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미국하고 달리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갑자기 상사가 와서 뭐 You a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네. 경비원 2명이 양팔을 끼고 네, 이제 네. 회사 바깥으로 이제 내동댕이 쳐버리는 네네, 맞아요.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고에도 좀 제한적으로 사유가 규정이 돼 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해고가 좀 더 그 합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고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을 이제 트위터로 해고를 했더라고요. 트위터에 대고 이제 나는 뭐 당신이 싫어 뭐 해고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고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우니 그 점에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고하고 있는데 또 이 기본부터 다져야 되니까 해고란 법적으로 뭔가요? 사실 해고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의사표시인데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이제 유지시키기 싫다라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고라는 거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월급쟁이 하던 네. 시절을 되살려 보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도 받고 이제 집을 언제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는데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중에 뭐 3개월, 6개월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계획도 계획이지만 인생 계획이 그럼요. 흐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하게 제한을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 23조를 보면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또 어디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냐면요. 보통의 회사들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세세한 해고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해고 절차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본인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뭐 회사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제 네. 규정이 돼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고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해고 통지 이후에 받지 못했던 임금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해고가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이게 사실 해고라는 것 자체는 여러 그 조항들에서 좀 이렇게 산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해고도 그 법조항에 규정된 만큼 형식적인 그 절차와 이제 내용적인 절차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져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통지문 하나로 이렇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통지문을 전달해야 되고요. 공고문을 붙이면 안 된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시기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메일, 뭐 문자, 아까 그 트럼프처럼 네네. 트위터 이거는 안 됩니다. 예, 형식적인 요건에 어긋나서 이러한 해고들은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규정이 좀 돼 있고요. 사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 통념상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네네. 이제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종속시키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 두 가지 요건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뭐 책임이 있거나 근로자와의 책임을 좀 나눠진다거나 네. 이거는 근로자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해고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때라 함은 회사가 이를테면 해고하지 않더라도 뭐 이 비정규직이나 네. 파트타임이나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이 정당한 이유에 크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경영상의 이유라고 있습니다. 뭐 정리해고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더 이런 해고의 폭을 좀 넓혀주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자의 과실, 네. 평소의 소행, 그리고 회사의 회피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고가 적절한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형식적 절차 또 내용적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해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고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요건 금세 갖출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건을 갖췄다 해도 사실상 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노동관계 법령상 해고가 금지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정이나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로 한 해고가 또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또 공익을 위한 해고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가입, 활동과 부당 노동행위. 네 번째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또한 금지가 됩니다. 이제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또한 금지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유입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뭐 너가 노조했다고 자르는 거 아니하고 딴 이유를 갖다 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법이 이런 최소한의 보호를 해준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아니 이 영화에서 보면 아까 허 변호사께서 좋아하신 그 우리 할아버지 박찬영 씨 아니 사실 지금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한 건데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 오징어 하나를 못 굽게 해요. 냄새 난다고. 말동무도 없어 쓸쓸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선 우리 김대리가 따라주고 얘기도 다 들어주다 못해 드디어 아버지 연합의 완장까지 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어깨에 탁 힘주고 사실 이제 회사 이 노조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위를 나가요, 본인이. 이 또 노조들을 탄압하러 막 시위 나간단 말이죠. 이런 노조 탄압하는 시위 이거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예. 일단은 그 집회 시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거를 따라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뭐 판례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대사관 주위 100m 이내에서는 집회하면 안 된다. 요 정도 제한만 있지 보통 그냥 다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근처에 있는 강남역 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도 뭐 1년 내내 집회 시위 신고가 계속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만 하면 이게 가능한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이 청년들에 의해서 이 시위가 사실상 사주를 그렇죠.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청년들이 이 신고는 대신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적법한 아마 집회 시위이긴 하나 실제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좀 위법적인 내용이 있는 뭐 구사대 근처에 가서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거기 간 것까지는 처벌 안 받는다지만 거기 가서 막 이 노조원들을 막 때렸어요. 다 나라 망해먹는 이 청년들 취급하면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냥 단순한 폭행으로 돼서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 일단은 그 집회 시위를 한 장소에서만 그 활동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 또 이제 신고 안 한 곳에 들어가서 그쵸. 그렇죠. 예, 구사대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금 이거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력을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단순히 폭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중 처벌을 받게 되겠죠. 뭐 폭처법이라든지.
그쵸. 이렇게 집단으로 위력 행사하면 처벌 받아야죠. 물론 아버지 연합도 시위할 수 있지만 평화적 시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죠. 여기 지금 회사 노조가 자신의 회사 마당에서 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회사 측에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에서 이제 이 구사대 명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며 이 시위를 하던 또 아버지 연합분들도 또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구 물리적 충돌이 2중, 3중 벌어지는데 요게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적 관계가 궁금하고 특히 요 부분. 아니 회사가 노조를 이렇게 탄압하려고 사적으로 경비업체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탄압해도 됩니까 이거? 예전에는 뭐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런 걸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경비업법에 따라서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용역업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경비업법에 보면 이러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딱딱딱 규정이 되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영화에 보면 또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회사의 물품을 지키고 회사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해산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비업체들은 사실 그 업무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벗어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이제 해고자들이 과연 이 그 업무방해나 무단 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형법상 이제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이 형법 제20조를 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들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내 생계를 위해 뭐 나의 가족을 위해 벌이는 정당한 투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처벌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없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승윤이 아빠 그리고 그 이제 회사원들이 지금 뭔가 정치적 목적으로 농성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처벌되지 않겠다는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다 싶고 이 영화는 또 하나의 희망을 품고 끝나잖아요. 해피엔딩인데 아이 뭐 뻔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신선한 해피엔딩이 있고 근데 사실 이 오늘 호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도 저는 해피엔딩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해피엔딩이고요. 왜냐하면 영화 운동회를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봤다면 그 아버지가 해고되는 그 장면에서 저 해고는 좀 잘못됐네, 뭐 문제가 있네라고 끝났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로 국무장관 해임한 사실도 알게 되고 네. 트럼프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이 미치는 굉장히 저한테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또 이 마무리 말씀도 굉장히 좋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성장하시고 운동회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직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운동회 어떠셨나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영웅본색 4편도 그렇고 영화 속 이런 법에서는 흥행 예상 대작들 뿐 아니라 작지만 볼만한 영화들을 메인 요리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내일이 더 크게 기대되는 배우 이솜주연의 속공녀도 눈여겨봐 주십시오. 당당히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 7년의 밤이 어떻게 영화 됐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누구니?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연애하세요?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This is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This is where we meet each other. What up, Z? It's where we make friends. Parsifal! You free Thursday? Did she just ask me out? Citizens of the Oasis. Oh, yeah. It's not about winning. It's about playing. That went well. Ready Player One.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400이온 것 같아. 귀신 살고 있대잖아. 체험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말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다 진짜야. 어딨어?